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지금 갤라호른에서는 외환 거래 상품 가운데 하나인 FX 마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살펴본 FX 마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성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FX 마진과 유사한 통화 선물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화 선물을 거래하면 어떤 위험 요소와 맞닥뜨리게 되는지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거래에는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스프레드에는 고정 스프레드와 변동 스프레드가 있다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변동 스프레드는 매수가와 매도가 간격이 수시로 변하는데요. 큰 경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순간이라든지 유로존에서 모든 은행을 상대로 위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외환 가격은 요동치고 스프레드 역시 널뛰기를 하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선 스프레드 크기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FX 마진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의 경우 평소 스프레드는 2핍 이하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30에서 50까지 벌어지기도 하지요. 변동성이 큰 파운드엔 통화상은 갤라호른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지만 100핍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채 유지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개는 경제 이벤트가 끝나면 스프레드도 평소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시장가로 주문을 하면 물량이 충분함에도 곧바로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자기가 생각한 가격대로 주문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매수나 매도 주문을 했을 때 곧바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연돼서 거래가 체결되는 현상을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거래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거래소나 FDM에서 제때에 주문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문 지연 체결 현상인 슬리피지는 비단 FX 마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거래소 컴퓨터 서버가 한 번에 1000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문 2000건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서버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주문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가끔씩 먹통이 되면서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슬리피지가 그런 현상입니다. 처리 속도가 느려지다 보면 처음 투자자가 주문한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의 계약이 이루어져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도 슬리피지 때문에 큰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2010년 유럽 소재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나 정기적으로 나오는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 변동,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발표 때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슬리피지까지 발생해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거래를 자제해 스프레드 확대와 슬리피지에 의한 이중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갤라호른에서는 기법보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래 자체를 피하거나 규모를 줄여서 계좌 전체에 피해가 가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할 것을 투자자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번엔 통화 선물에 대해 간단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선물과 FX 마진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FX 마진 상품 자체가 통화 선물을 바탕으로 설계됐기 때문이지요. 통화 선물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환리스크 해지나 환차익을 얻기 위해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일정 통화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당초의 약정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래의 가격을 정해 거래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배추 도매 상인은 6개월 뒤 배추를 농민한테서 사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 배추값이 폭등할지 아니면 풍년으로 배추값이 크게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매 상인은 농부와 6개월 뒤 배추값을 미리 협의해 결정하고 그 가격에 배추 구매 계약을 합니다. 현재 배추값이 배추 한 개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6개월 뒤 배추값을 1,100원이나 950원 아니면 그냥 현 시세인 1,000원으로 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요. 6개월 뒤 배추 풍년이 들 것 같아 도매 상인은 배추 한 개 가격을 950원으로 정해서 계약했는데 6개월 뒤 예상과는 달리 흉년으로 배추값이 2,000원으로 폭등해도 도매 상인은 계약대로 배추 한 개당 950원에 배추를 농민으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러면 도매 상인은 배추 한 개당 1,050원 이익을, 농민은 손해를 입겠군요. 바뜨기라고 하는 이런 거래를 선도거래라고 하는데요. 선도거래를 좀 더 체계화한 것이 선물거래입니다. 선도거래가 거래소 밖에서 개인과 개인 간 거래라면 선물거래는 거래소 안에서 거래 규칙을 체계화하고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거래입니다. 물론 통화 선물에도 거래 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에는 FX 마진과 달리 일일 정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해외 통화 선물뿐 아니라 국내 선물 시장에도 발휘되는 제도인데요. 선물 거래에선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날마다 수익을 정산해 수익금과 손실금을 입출금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으면 포지션을 청산하기 전에 마진콜을 당해 중개회사로부터 추가 입금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선물 거래와 FX 마진과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기일의 존재 유무입니다. FX 마진 거래에는 만기일이 없지만 선물 거래에서는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국제경제 뉴스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8월물 가격이 어떻다고 보도하면 기자가 말하는 원유 가격은 원유 현 시세가 아니라 만기가 8월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을 말합니다. 선물 상품을 보면 3월물, 6월물 같은 말이 뒤에 붙는데 이건 각각 만기일이 3월, 6월이라는 소리입니다. 통화 선물에는 만기가 3, 6, 9, 12월인 상품이 있고 월마다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전에는 만기가 3, 6, 9, 12월이었는데 요즘은 월마다 만기가 있고 마이크로 상품은 만기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는 말은 선물 거래에서는 주식 현물 거래처럼 장기 보유를 할 수 없다는 소리겠죠. 만기가 지나면 그 상품은 사라지고 만기가 1년 남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 말이죠. FX 마진 거래는 현물 거래처럼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선물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프레드 거래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는 선물을 처분하고 만기가 긴 선물 상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며칠 남지 않는 유로화 7월물 상품을 팔고 만기가 긴 유로화 8월물이나 9월물 상품을 사면 스프레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20년 봄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만기가 며칠 남지 않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팔고 만기가 긴 선물을 매수해야 하는데 팔려는 선물 포지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실물인 수도는 만기가 되면 실제 상품을 약정한 가격에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 거래의 처음 목적이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생기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미래 특정 시점에서의 상품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의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선도 거래에 대해 말했듯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상품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배추값을 미리 약정하고 그 가격에 배추를 사고 팝니다.
선물 거래도 마찬가지로 유로화든 원유나 농산물이든 만기 때 결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아야 합니다. 코스피 선물 거래 시 만기 때 실물을 인수하고 인도받고 그러나요? 아니지요. 코스피 선물은 주가 지수를 상품으로 했기 때문에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만기가 되면 차액만 정산합니다. 하지만 통화 선물에서는 유로, 엔, 파운드와 같은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요. 만약 만기 때까지 유로화 선물 매수일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만기 때 유로화 가격이 1.14라면 유로화를 1유로당 1.14달러에 12만 5천 달러어치를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못 사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갤라호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개회사를 통해 해외 선물을 거래하면 실물 인수도가 발생하기 전에 중개회사에서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FX 마진과 통화 선물 거래 시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